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BBS 뉴스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오늘부터 2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조계종 청년 대학생 전법단을 이끌어갈 지도법사 8명이 새롭게 위촉돼 청년 포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서울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이 시대 선생들로부터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15번째 금강살림 대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이한구 현 이사가 추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전임 원장의 갑작스런 퇴진 속에서 소통, 화합, 혁신을 기치로 당선된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은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중심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B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원행 스님 체제 36대 조계종 집행부를 점검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 총무원장 불신임이란 초유의 사태 속에서 중앙종의 의장이었던 원행 스님은 종단 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기호 2번 235표가 되겠습니다.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한 원행 스님이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 후 줄곧 강조한 것은 안정과 화합이었습니다. 사부대전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상 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선 45일 만에 치러진 취임법회는 화합의 소통과 혁신을 추가하면서 제36대 총무원 종체계 기조를 완성했습니다. 제36대 총무원은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조로 성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효양을 통해 미래 불교를 열어가도록.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백년대계 본부를 화합과 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로 재편했고 백년대계 본부의 조직을 재편하여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화합과 혁신위원회와 문화창달위원회,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를 발족하여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하루 100원 이상 보시하는 100만 명을 모으겠다는 원력을 세우며 경주 남산 마해불상 복원과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등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돌입했습니다. 100만 대성 원력 보살을 결집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36대 집행부는 출범 1년을 거치면서 빠르지는 않지만 내실 있게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만간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그동안 중앙에 집중됐던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거점이 다음 달 5일 화엄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본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력 결집은 뭐니 해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불사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가장 중점적으로 100만 원력 결집을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중점에 두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화합과 혁신위는 길게 보면 종단의 틀을 바꾸는 아주 큰 흐름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불과 1년 전 너무나 혼란했던 종단 상황 속에서 낮은 자세로 선거임에 당선된 원행 스님.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전면에 내세운 36대 집행부는 원행 스님 집권 2년 차인 내년에
구체적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내년 10월 봉정을 목표로 종단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불교성전 편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 추진위 기획위원장 정인 스님은 제5차 회의에서 오는 12월 초안 원문을 작성해 내년 6월 최종 원고를 완료하고 내년 10월에는 불교성전을 봉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불교성전이 윤문 등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지만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은 첫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을 위해 오는 11월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 캠퍼스 현장에서 청년 포교 활동을 펼치는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을 이끌어갈 지도법사들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청년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포교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청년, 어린이, 청소년 이 계층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제일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학교에서나 사찰에서나 청년 대상으로 한 전법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겁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운영하는 청년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는 성균관대와 경희대, 국민대, 제주대 등 8개 대학 불교학생회를 지도하는 스님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포교원은 또 서울 구로경찰서 경승 영조 스님과 경북 상주경찰서 경승 천월 스님 등 7명을 경찰 전법단 지도법사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고등학생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서울도시과학기술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등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만 19세에서 16세로 낮췄습니다. 2016년 4,400여 건까지 증가했던 장기 이식이 최근 2년 새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내놓은 자구책입니다. 만 16세 이상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부모 동의 없이도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짝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게 됐고 나눔에 대해서도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도시과학기술고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그 일환입니다. 생명은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내 생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 몸을 건강히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력과 지식이 있더라도 내 그런 것을 다 감춰가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교내에는 생명나눔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장기기증 캠페인과 홍보교육 등도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가서 우리 사회 리더자가 됐을 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옆 사람을 늘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 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주위 사람에게 나눠 갖는 것은 그 어떤 선행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생명나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캠페인 물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강요되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인 것도 같아요. 소중하게 내 몸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이 같은 활동이 장기기증 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어제 송광사 윤화 현묵 스님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제15회 금강산림 대법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법회는 모두 8분의 스님들이 법석에 올라 금강경을 주제로 오는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법문을 설할 예정입니다. 부처님은 사실을 보여주고 실천 수행으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열람 후에 이론과 논쟁을 일삼고 각자 자기 소리만 내는 북파 불교인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법사로는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스님이 나서며 전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송광사는 법회가 열리는 49일간 매일 영가천도 기도를 봉행하고 선망부모의 극락광생을 발언합니다. 법망경은 원효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주석서를 낼 정도로 신라시대 이후 오랫동안 한국불교 계율의 기초를 점하는 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법망경 보살계본의 주석서 가운데 최고의 주석서로 평가받고 있는 의적 스님의 보살계본소가 현대 우리말로 처음 완역됐습니다. 또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본생경을 동화집으로 꾸민 10번째 책 여동생 구출작전이 선보였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계율의 기초를 다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법망경. 상하 2권 가운데 보살이 지켜야 하는 10중금계와 48경계 등을 담고 있는 학원이 널리 전승돼 보살계본으로 불리며 수계법회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여러 스님들의 법망경 주석서 가운데 최고의 주석서로 꼽히는 의적 스님의 보살계본소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겸임교수 보은 스님에 의해 현대 우리말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율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었던가를 가장 이해할 수 있었던 문헌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여러 문헌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보살계본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게 됐죠. 보살계본소는 보살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이자 실천 덕목인 대승계율을 담고 있어 4분율이나 5분율과 달리 출제가자에게 두루 통용되는 보편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론인 서분에서는 보살계의 덕상은 보살에게 성불의 근거이며 교화하는 방편이라고 주석하고 있고 보살계의 여러 계목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본론인 정종분에서는 보살계본이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까닭을 상세히 서술하며 10중계와 48경구계가 계본의 중심임을 밝히고 특히 교화를 위해서 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 주석하며 소승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국 현수 법장스님의 경우 율에 대한 해석보다는 화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신라 의적스님은 4분율을 기초로 재해석했다는 설명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떤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인다. 그랬을 때 그럼 보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본생경을 동화로 개작한 여동생 구출작전. 한국불교 아동문학회가 지난 2009년 동화로 쓴 본생경 시리즈 첫 권을 발간한 이래 10권째 책입니다. 작가 46명이 한 편씩 쓴 모두 46편의 본생담 동화가 독자들을 지혜와 자비의 큰 바다로 초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이한구 현 이사가 추대됐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제179차 이사회를 열고 제15대 이사장에 이한구 진흥원 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구 이사장은 1945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30년 넘게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경희대 석좌교수, 원효학술상 심사위원장, 대원 불교문화대 학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한구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입니다.
서울 노인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노인영화제입니다. 영화를 매개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생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노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의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의 단면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처음 접한 시골 노인, 80세를 넘긴 이들의 정감 넘치는 동창회 등 일상에서 겪는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경찰서요? 우리 아들이요? 몇째 아들? 합의금 얼만디? 500만 원이요. 서울 노인 영화제 개막작은 미국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받은 나는 다른 언어로 꿈을 꾼다란 제목의 해외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소멸될 위기에 놓인 고대 토착어로 이른바 신비의 언어로 불리는 시크릴러에 감춰진 두 사람의 못다한 이야기가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올해로 12번째 맞은 서울 노인 영화제는 모두 90편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해외 경쟁작이 시작되어서 국제영화제로서 이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또 더불어서 영화가 어르신들을 주제로 하는 청년들을 또 어르신의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이 서로 세대 간의 소통을 이뤄내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1위란 불명예가 말해주듯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노인들의 서글픈 현실을 영화로 마주하는 서울 노인 영화제는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술성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영화를 보고 즐기고 공감하는 그런 앞으로 영화제가 됐으면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서울에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문화를, 영화를 잘 향유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에선 가족 관객들을 위한 섹션과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정 등도 마련돼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매개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생산의 주체로 이끄는 서울 노인 영화제. 모레인 오는 29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대입제도 개편이 학생부 전형의 투명성 강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1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의 실태조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겸한 교육부와의 첫 연석회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첫 단추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선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 전형과 관련해 선발 비율이 높고 자사고와 특목고 선발이 많은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 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서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태조사가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등 학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지만 입시 비리 등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안 마련 일정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당 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앞으로 2달 교육부 조사단의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3개 주요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국 교육감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 그리고 당정 간 최종안 조율까지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숨가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조사기간 일부 대학의 입시 비리까지 불거질 경우 대입제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과 맞물려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소 형태의 매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화장률이 증가하고 수목장, 잔디장 등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인데요. 고경석 이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취지의 어떤 설명회인가요?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친자연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의 장점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보면 기존의 묘지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설명회가 장례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인식 전환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로 참석하신 분들이 노인분들, 그다음에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듣고 오시고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사망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산소를 써서 산소를 써서 이제 장례를 치렀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아주 급속히 높아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8% 정도 화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장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하게 되면 이제 화장로가 필요한데요. 그럼 화장할 수 있는 장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있지만은 올해부터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고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협의를 하시고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화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필요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는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시설이지 혐오나 기피 시설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화장은 필수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 교육을 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장례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까지도 장례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례라든지 또 유족들이 이제 가시는 분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또 장례 관련된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관행을 여러 가지로 바꿀 필요도 좀 있습니다.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바꾸면 비용도 좀 많이 낮아지게 될 거고요. 또 장례 방법도 간소화시키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여러 가지 관련 기관과 회의도 하고 있고 교육시킬 때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가 좀 지났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장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장례 관련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 부분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고요. 또 저희 장례문화진흥원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좀 작고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도 해나가고 예산 확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내일로 취임한 지 꼭 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원행 스님은 종단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불자 100만 명을 모으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첫 발을 내딛는 등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해결과 종단 불사의 원만한 추진, 승려복지 활성화, 남북 불교 교류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행 스님이 남은 임기 동안 4부대 중 하나하나의 원력을 모아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